더 이상 뭐 홍성만의 시간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 아유. 마지막 주제로 가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네. 자, 힐러님 말씀해 주세요. 네, 특수고용 형태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쟁인데요. 그 올해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제 시작됐거든요. 4월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되게 논의되고 있는 어떤 최저임금 범위 확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가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내일 그 5차 전체 그거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주요 쟁점은 뭐냐면 최저시급을 이제 특수고용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적용을 해야 된다. 요 논의를 하는 거고. 야, 좋은 얘기다 이거. 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이제 다 논의를 하는데 여기서 표현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도급제 노동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엔 뭐 배민 라이더, 뭐 배달 라이더, 뭐 택배 기사님들, 학습지 교사 뭐 이렇게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노동계는 이제 특고 플랫폼 노동자가 진짜 너무 많다. 지금 870만 명이다. 근데 아직도 최저임금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이상하다. 이제 그런 거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이제 하는 만큼 버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무리해서 일을 하게 되고 실제로 산재 사고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 2022년부터 2025년 4년 동안 산재 신청이랑 승인 건수가 제일 많은 곳이 우한 형제들이래요. 배민. 네, 배민인데 매년 2,000건 안팎의 산재 승인과 그걸 오가는데 이게 건설 제조업들의 승인 건수가 700건, 뭐 600건 이렇게 되는 거에 비교하면은 진짜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압도적인 1등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엄청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다. 그리고 뭐 대기 시간. 그 다음에 뭐 사전 준비, 그러니까 학습지 선생님들은 교사분들은 사전 준비 시간 이런 것들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은 전혀 일한 거에 포함이 안 되니까 자기가 버는 돈보다 시간은 더 쓰고 그러니까 시급으로 따지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그리고 또 뭐 이동하면서 드는 교통비, 뭐 차량 운행하면서 드는 뭐 유지비, 유류비, 뭐 이 감가상각도 안 되고요, 당연히. 보험료도 안 내주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 개인에게 떠넘겨져 있다. 그랬는데 이제 이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막 논의를 하면 경영계에서는 당연히 예상대로 이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 개인 사업자로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해당돼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논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다.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고용노동부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해서 실태 조사를 직접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6개 직종의 노동자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조사 노동자성을 이제 인정을 하기 위해서 실태를 조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보수를 누가 결정하냐, 그리고 업무 통제, 업무량 이거를 누가 하냐, 그리고 출퇴근 대기 시간 사전 작업 같은 이런 노동 시간을 누가 정하냐. 아, 사장님이면은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쉬고 싶으면 쉬면 되고. 네. 그리고 뭐 평점, 민원, 뭐 상품 거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누가 이거를 뭐 불이익을 주냐 이런 것도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뭐 다 어디 예상대로 어디냐 다 플랫폼 기업들과 거기 회사에서 다 그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임금에 대한 대가 지급은 93%가 기업이나 플랫폼이 다 결정을 하고 그리고 지급 기준도 회사에서 그냥 다 결정해요. 이게 뭐 개인 사업자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더 웃긴 거는 평점을 낮게 받거나 뭐 민원이 들어오거나 뭐 상품 수령에 대한 어떤 거절이 있거나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도 업무 축소를 받거나 업무 배제가 되거나 불이익을 받는데요. 네, 이런 경우들도 존재하는 비율이 70%가 넘어요. 저도 실제로 제가 택배를 반품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반품 놓는 거를 까먹어가지고 기사님이 오셨다 이제 헛걸음하신 거예요. 반품을 못 가져가신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고객의 어떤 과실로 그걸 못 가져가시는 건데 그걸 저한테 문자로 남기시더라고요. 제가 못 가져가면 페널티를 받는다. 그래서 내일은 꼭 좀 내놔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인 사업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거 누가 불이익을 주냐? 회사가 준다. 그런 상태인 건데
그래서 종합하면은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이 이미 가지고 있다. 이미 이런 너무 많은 요소들에서 이제 다 인정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경영계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가 않죠. 뭐 예상됐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국제노동기구가 이제 6월 1일부터 지금 총회를 하고 있거든요. 총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ILO에서도 도급 노동자들의 임금이 그 해당 국가의 최저 임금보다 낮지 않도록 어떤 보전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그런 걸 법률적으로 좀 정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뭐 영국, 호주, 어디 캐나다에서도 이 ILO가 권고하고 있는 어떤 도급 노동자 또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이런 제도들을 마련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뉴욕을 예로 들면은 뉴욕 주가 최저 시급이 15불이에요. 15불인데 이제 어떤 그 음식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는 라이더들한테는 최저 시급을 정해줬어요. 더 많이 25% 정도 더 높게. 그렇게 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높게 해주는 데는 이유가 뭐냐? 이 노동자성이 없으니까 그 사회 보장을 못 받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그리고 뭐 차량 유지, 유류비 이런 거에 대한 거 포함. 그리고 뭐 대기 시간, 이런 수리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최저 임금보다 더 높게 책정해서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회사한테 부담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 뉴욕주가 이거를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산재 사망이 진짜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뉴욕에서도 최저 시급이 15불인데 라이더가 시간을 투여한 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라이더들은 시급이 한 7불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개선을 해야 되고 3년 동안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산재 사망도 너무 많았고 이러니까 이게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뭐 배달의 민족이 뭐 광고할 때 뭐 우리나라 무슨 민족이냐 배달의 민족 뭐 이렇게 하잖아요. 민족은 없는 건데 그거는 상상의 공동체인데 참 그게 그러니까 그런 광고 해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플랫폼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 진짜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870만 명 되는 그 수치가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도 뭐 핵심 권리 중에 하나 임금 보장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았다 그동안에. 그래서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뉴욕이나 이런 데서도 이 얘기할 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논의가. 네. 보통 뭐 몇 년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루 빨리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언제 또 늦어질 거 아니에요. 계속 사람들은 많아지고 계속 산재 사고나 이런 것들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제 ILO의 총회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갔대요. 네. 가서 이제 또 뭐 발언을 하겠죠. 뭐라. 근데 어쨌든 이 지금 ILO에서 플랫폼 경제 체제 안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권고 채택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채택할 예정인데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도 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특수형 노동자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요 논쟁이 어떤 맥락에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긴 시간 거의 1시간 동안 지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1시간 동안 얘기했다고요? 1시간 정도 아닌가? 지금 그래서 나는 홍성만 시간을 다 지켰는데 지금 이제 힐러님이 지금 저한테 다 넘기시는 거예요? 힐러님이 시간 오버를 한 게 아닌가? 농담이고요. 다 제 책임이죠. 근데 아무튼간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 오늘 얘기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특고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 이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 임금의 어떤 보전 말씀하신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노동자성으로 한 발 더 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어쨌든 그동안 자본이 이 노동자들을 법적인 보호의 테두리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비정규직이니 뭐니 해가면서 특수고용이라는 형태까지 이제 간 건데 그걸 어쨌든 간에 다시 이제 어떤 노동자성이라는 보호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는 노력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여러 가지가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것이고 이 최저임금 적용 전망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정님은?
이게 실태 조사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아마 정부 측에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했는데 정말 대단하게도 그 실태 조사를 한 내용은 위원들 내부에서만 공유하고 공론화하지 않기로 했대요. 뭐 기업 측 의원들의 어떤 반대가 뭐 심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성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온 게 아닐까. 네, 실태 조사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공개를 받지 못하고 있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상 우리가 특고 특수고용 혹은 플랫폼이라 한 사람들은 뭐 형식은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랑 거의 유사한 정도로 일을 많이 한다. 꾸준히 한다. 상근으로 한다. 라는 점이 좀 이렇게 많이 실태조사로 드러났지 않았을까라는 걸 좀 기대가 되고요. 근데 다만 요거를 굳이 숨긴 이유가 있겠죠. 정부 입장에서도 요거를 속도전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걸 그대로 발표하면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다 노동자성 인정되는 것이다라는데 그렇게 가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다. 가 아닐까라는 희망적인 예측을 해봅니다. 뭐 도적의 희망이다. 뭐 이재명 정부가 어느 정도 의지가 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뭐 국정과제로까지 하셨으니까 뭐 이재명이 뭐 공약하면 지킨다 이렇게들 말을 하니까 뭐 저는 그렇게 많이 믿진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도적은 다 불씨네요 일단. 뭐 이거를 일단 의심합니다. 최저임금도 훔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좀 개인적으로는 해보고요. 그 도적마저도 기대는 약간 하고 있다. 어쨌든 기술 발전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 기존에는 당연히 개인 사업자로 하면은 내가 이 사람 일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도 못 하고 제대로 일감 관리도 어렵고 이러니까 뭐 굳이 이렇게 개인 사업자로 안 하고 예컨대 뭐 중국집도 배달하시는 분 직접 고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인데요. 근데 이제는 개인 사업자로 해도 플랫폼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사람 노동 다 감시할 수 있고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다 알고 메꿔내는지도 다 알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배정되는 콜이나 배정되는 보수 이런 것들도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결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시대가 됐으면 그걸 이용해서 개인 사업자를 마치 노동자처럼 쓸 수 있게 됐다면 그럼 개인 사업자에도 마치 노동자 같은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너무나도 타당하고 사회적으로 너무 당연히 인정받아야 될 권리가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특수고용이나 이런 직종은 원래는 노동자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과거에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노동법상의 보호를 해주기가 싫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너는 개인 사업자라고 해버린 사례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화물 노동자, 뭐 덤프트럭, 그다음에 레미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사였는데 어느 날 자 이 차를 네가 싼 값에 사라. 그리고 너는 당당히 한 사람의 사장으로서 네가 원하는 곳에서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네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해라. 이렇게 좋은 게 어딨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가 이게 불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돼갖고 특수고용 노동자가 된 사례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 어떤 법망의 바깥으로 밀어내놓고 실제 일을 시킬 때는 진짜로 그렇게 약속도 아니지 입에 발린 말을 한 대로 아무렇게나 그럼 뭐 일하고 싶은 때 일하시고 쉴 때 쉬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도 나쁜 건데 그것도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느냐. 요즘에 이제 택배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 실질적인 이 업무 지시 다 하잖아요. 노무 관리 다 하잖아요. 쿠팡은 이제 뭐 자기들이 고용했다고 하니까 그 아닌 것도 아닌 분야도 있고 그런 분야도 있고 한데 아무튼간에 모든 걸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고 싶을 때는 노동자적인 어떠한 그러한 이 취급을 하면서 대우라고 하면 좀 뭐하죠? 그러한 형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노동자 아니니까 책임 안 져.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잘못됐죠.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원래 노동자였던 사람들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해 주는 게 해결책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결론을 인정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한 지는 오래됐을 텐데 우리가 우리 운동권들도 특수고용 노동 얘기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면 어쨌든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 두 발짝 더 갈 수 있는 것이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이렇게 한참 얘기했지만 또 뭐 할 말이 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남은 할 말이. 힐러님이 왜냐면 도정님은 자꾸 한 말을 더 하는데 이제 힐러님도 할 말이 남았는데 저는 한 번에 다 합니다. 하고 싶은 말. 그래요? 네. 그러느라고 1시간이. 네.
도정님은 한마디만 더 할까요, 제가? 네. 또 있었구나. 자, 한마디가 또 있었다. 우리 또 재선거 시위대로 하면 안 되죠. 우리 재선거 순수 시민들의 외친 분들께 시위대라고 하면 화내더라고요. 왜 시위대라고 하냐고. 재선거 순수 시민분들께 이것도 참정권 이슈입니다, 사실. 우리 쿠팡 아까 말씀하셨는데 쿠팡이 유일하게 택배 없는 날 안 해가지고 투표하는 날 택배하러 가셔야 돼요. 맞아. 그분들 주치리 근무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데 진짜. 미국 투표 날이 아니어서 그런가? 잠실에 쿠팡 본사가 있습니다. 맞네. 재선거 맞아요, 시위대분들이 맞아요. 아니 재선거 순수 시민분들이 다 그게 같이 가서. 참정권 보장 안 하는 쿠팡 본사로 그치. 다 같이 몰려가서 깽판이 아니고 제대로 된 규탄의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좋겠네요. 진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큐파이 쿠팽, 오큐파이 쿠팽 실현되기를 바라고. 자, 이렇게 오늘도 준비된 주제를 다 소화를 해봤습니다. 홍성만 타임을 무려 27분을 거의 24분을 오버를 해서 이렇게 24분밖에 오버 안 했네. 24분 뭐 노래 한 7곡 들으면 되는 시간이죠. 앨범 한 장 들으면 되는 시간인데. 자, 그렇게 됐지만 아무튼 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봤고요. 소감을 한마디씩 들으면서 오늘도 마치겠습니다. 힐러님, 오늘의 방송의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방송도 굉장히 역동적인 얘기 많이 했고 좀 열받는 얘기 뭐 늘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열받는 얘기 그리고 뭐 또 우리가 엄청 주목해가지고 봐야 하는 얘기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오늘도 무사히 맞췄다. 그 무사히 맞췄다는 거예요. 홍성만도 동의할지는 좀 이따가 한번 표정을 보도록 하고. 도정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 말은 뭔가 집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고질병이야. 서울 키어 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맞아요. 그랬는데 이게 제가 아까 농담으로 준비 시간에 그래도 오세훈이 돼서 차라리 다행이다. 이 부정선거 모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세훈이 돼가지고 4년 동안 또 시청광장에는 또 못 쓰는 퀴어 문화 축제가 또 쫓겨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토요일 날에 퀴어 문화 축제도 많이 즐기시고 또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해 달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에서 기호정의 행진도 있어요. 맞습니다. 같은 날에 있습니다. 네, 같은 날에. 자, 집회에 많은 참가 바라고. 못하게 하면은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하게 하는 걸 하게 만드는 거는 결국 우리 노동자 서민 시민들의 몫이다. 그럼요. 우리 올공 선생님들처럼 다중 운집을 하면 그게 집회 시위가 아니라고 경찰이 힌트를 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주최자 없이 다중 운집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싸가지 없는 경찰들이. 우리는 1인 시위를 해도 그게 집회라고 주장을 하면서 와가지고 물어보더니. 맞아. 다중 운집. 뭐야 아우토노미아야 뭐야? 뭐 조정환 선생님이야? 내 글이야? 자, 아무튼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눠봤고 오늘도 자 용사 김민아의 운동권 대모험은 홍성만 시간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채로 이렇게 가게 됐지만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사람들이 또 이렇게 실시간 참여자들이 많아져가지고 항상 또 홍성만님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 여기 쓴 걸 보면은 차라리 그냥 2시간 편성해라. 그리고 이럴 거면 그리고 2시간 편성하면 2시간 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일에 해라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구석탱이에 보시면은 계좌번호도 있고 막 이러죠. 여러분들이 참세상을 살려줘야지 이 방송도 주 2회가 아니고 주 1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한 다음에 계좌번호가 왜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있을까 여기 계좌번호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아무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으니만큼 생각을 깊이 고민을 깊이 해주시면 좋겠고 다다음 주에 또 한번 이 운동권들이 던전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